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지. 피부 좋아지려면 물부터 마셔라. 이런 말 안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근데 진짜로 그 말들이 다 맞을까요? 사실 물을 잘못 마시면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갈증도 없는데 억지로 마시고 운동 중에 물을 안 마시고 참는 습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제대로 마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언제 마셔야 하고 얼마나 마셔야 하고 어떤 방식이 내 몸에 가장 좋은지, 그리고 과하게 마시거나 덜 마실 경우 생기는 진짜 위험한 부작용까지 최신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완전히 다 알려드릴게요. 물 마시는 습관 지금부터 바꾸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본 원칙부터 짚고 가볼게요. 갈증이 느껴지면 마신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과학적인 기준입니다. 물은 몸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낼 때 마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식이에요. 특히 소변색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데요. 연한 노란색이 적절하고 진해질수록 수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 속 수분도 포함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과일, 채소, 국, 찌개 등에도 수분이 상당히 들어있어서 굳이 2리터의 생수를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 지금 바로 잡아볼까요? 첫 번째, 하루 8잔은 무조건 마셔야 한다? 이건 사람마다 필요량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체중, 식습관, 활동량에 따라 수분 필요량은 달라요. 두 번째,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다? 수분 섭취가 피부에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갑자기 피부가 탱탱해지진 않습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 여성이 짧은 시간 동안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가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세 번째, 수돗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 이건 지역에 따라 달라요.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수돗물은 마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노후 배관이 있거나 염소 냄새가 심한 지역이라면 정수기나 생수 사용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물은 많이 마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과하게 마시면 물 중독이 올 수 있어요. 우리 몸엔 일정량 이상의 물이 들어오면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고 세포가 부풀어 올라 특히 뇌의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메스꺼움, 혼란, 두통은 물론 심할 경우 발작, 의식 소실,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안 마시면 탈수 증상이 나타나죠. 갈증, 두통, 입마름부터 시작해서 심하면 혈압저하, 신장 손상, 열사병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특히 어린이, 노인, 만성질환자는 갈증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갈증이 없어도 일정 간격으로 마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제때 물만 잘 마셔도요, 체온 조절은 물론이고 노폐물 배출, 혈액순환, 장 기능까지 전부 도와줘요. 물은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작동하게 해주는 기본 연료 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최근 연구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두 시간마다 한 잔씩 천천히 마셔라. 한 번에 500ml 넘게 마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자기 전 물 한 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은 장 운동을 돕고 밤에 자기 전엔 탈수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운동 중엔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150에서 250ml씩 나누어 마시고 운동 후엔 체중 1kg당 5에서 7ml 수준의 수분을 추가로 보충해주는 게 좋아요. 카페인 음료는 수분이 아니다.
커피,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걸로 수분을 대체하면 안 돼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임산부나 신장질환자, 심부전 환자 등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물 마시는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운동을 할 때는 운동 시작 2시간 전 한 잔, 운동하는 중에는 15분에서 20분마다 150에서 250ml 정도, 운동이 끝나고 나면 체중 1kg당 5에서 7ml 정도의 수분을 추가로 보충해 주는 게 좋아요. 기상 직후에는 장 활동 촉진을 위해 물 한 잔. 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기 전 물로 한두 차례 헹군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밤 동안 일어난 신진대사 때문에 입안에 세균이 가득해지거든요. 게다가 따뜻하고 축축한 입속은 세균이 증식하기 정말 좋은 최적의 상태랍니다. 양치질을 하실 필요 없이 물로 한두 번 헹궈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밤새 입안에 증식한 세균의 상당 부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답니다. 밤새 건조해지기 쉬운 입속에 가글액이 들어가면 구강 피부에 흡착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가글은 비추천드려요. 자기 전에는 수면 중 탈수 예방을 위해 물 한 잔. 식사 30분 전 마시는 물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식사 중이나 직후에는 위액이 희석되면서 위장 운동이 더뎌지고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식후 30분이 지난 후에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갈증 나기 전 미리 조금씩 드셔주시고요. 커피나 알코올을 마신 날에는 이뇨작용으로 빠져나간 물을 보충하기 위해 조금 더 마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 물의 온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지근한 물, 즉 체온과 비슷한 30에서 40도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지근한 물은 몸의 흡수도 빠르고 위장과 심장에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찬물은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고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심장이 약한 분들에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공복이나 평소 수분 보충 시엔 미지근한 물이 내 몸에 훨씬 편하게 작용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차가운 물은 갑자기 냉기가 훅 들어와 몸이 놀라는 느낌? 뜨거운 물은 화끈한 자극. 그에 비해 미지근한 물은 편하다 하고 몸이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은 그냥 많이 마시면 좋다는 단순한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 건강 습관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소변색으로 상태 체크하기, 자주 조금씩 천천히 마시기, 과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조절하기. 이제부터는 하루 8잔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필요한 만큼 제대로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